제4강 거물망 조직계 문제 해설 31번 문제에서 40번 문제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노인의 우울증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심리 정신계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울증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최근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 2번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답은 쉽게 나왔네요. 2번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자, 말수가 줄어들고 자살 시도한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자, 4번 5번은 중복되긴 한데요.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울증 증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증상은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고요.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30회 나왔고요.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그리고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또는 시도하는 경우,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경우, 이게 우울증 증상이고요. 또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하고 치매는 서서히 발생합니다. 우울증은 짧은 기간이지만 치매는 긴 기간 동안 발생하고요.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고요.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고요. 치매는 기억력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치매는 근사치의 대답을 합니다. 또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한 반면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고요.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지만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되고요.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이게 비교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및 예방으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한 것이 좋고요.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려주고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치료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 이제 32번 선망 대상자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선망은 뭐죠? 의식장애로 인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하죠.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선망입니다. 선망. 선망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요. 또 선망 대상자가 초조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은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선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먼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고 4번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 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5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가 늦은 밤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자, 증상과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증상을 보면은 아까 이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있고요. 또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발생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 선망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고 또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두고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체성 유지에 위해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구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초조의 관리를 위해서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자, 2번에 해당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선망의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규명하고 우선적으로 한다.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도 맞는 문제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그게 이제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비약물요법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고요. 그 다음에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까지 위험하게 있으므로 보고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하게 해줬습니다. 선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므로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한 전해질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통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선망이 있는 대상자가 늦은 밤에 큰 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울 때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는 이제 틀린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뇌졸중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뇌졸중 증상. 뇌졸중 증상입니다. 뇌졸중 증상인데요.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것이 운동실조증이다. 이 개념을 보는 겁니다. 운동실조증. 그 다음에 어지럼증.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한다. 마치 술 취한 사람 어두운 발음으로 말을 한다. 이거는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어요. 2번이 언어장애. 그 다음에 의식장애. 대뇌에 3번 의식장애. 대뇌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다. 의식장애. 그렇죠? 의식장애.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 부위가 강범위할 때에도 의식이 저하되고요. 뇌관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여 의식이 저하됩니다. 4번 삼킴장애. 삼킴장애 뭡니까? 삼킴장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삼킴장애입니다. 맞죠? 5번 시력장애. 시력장애는 한 개의 물체를 볼 때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 자, 복시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시력장애입니다. 이 뇌졸중 증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서로 짝짓기를 해서 이제 틀리게 나온 지문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운동실조증. 어지럼증은 이제 손의 손상 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거, 불균형한 거, 여기 어지럼증이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을 한 것은 언어장애입니다. 자, 다음 3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경계 질환은 무엇인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한다. 도파민. 자세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고 균형감각이 소실된다.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현상이 있다. 이게 무슨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파킨슨 질환이에요. 파킨슨 질환. 자,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서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이게 파킨슨병입니다. 증상은 무표정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 자세 아시죠? 그 다음에 얼어붙은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소실됩니다. 이런 증상이 이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 질환이에요. 다음 35번 볼까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영양관리.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1번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줄인다. 맞죠? 2번 칼슘 섭취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 섭취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 때 바로 간다. 바로 간을 한다. 틀리죠? 4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5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영양관리 방법. 영양관리 방법으로는 이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로 단물질 섭취하는 것이 좋죠.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 섭취할 때 여러 음식을 함께 섭취하고요.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한다.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물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고요.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고요.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영양관리 방법으로 좋은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는 않고요.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끼기 좋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음식은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안 됩니다. 간을 한다가 틀린 옳지 않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36번 볼까요?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운동을 꺼리는 원인이 뭐냐? 이걸 고르라는 거죠. 운동을 꺼리는 원인, 기피하는 이유. 폐활량이 감소. 맞죠? 폐활량이 감소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2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 증가. 낙상에 대한 당연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죠.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또 우울감, 그 다음에 외로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운동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수축력 증가. 근육 수축력 증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자, 심장 근육의 수축하는 힘이 감소해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과 외로움, 또 운동을 꺼리는 이유고요. 관절 가동 범위 감소, 균형 및 조정 능력 저하도 운동을 꺼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노인의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이에요. 운동관리 방법은 옳지 않는 것. 자, 1.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맞는 얘기죠? 2번 저강도로 시작하여 고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저강도, 운동의 강도, 시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죠. 저강도 운동을 시작해서 고강도 운동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시한다. 맞는 얘기고요. 4번 준비 운동은 적어도 2, 3분 정도 실시한다. 준비 운동. 적어도 2, 3분입니까? 2, 3분? 준비 운동.
적어도 10분 이상, 숫자가 중요하죠.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4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네요. 5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 중간에 휴식한다. 그죠? 맞죠? 그 밖에 운동 관리 방법으로는 이제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하고요.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시에 심장 박수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고 했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이게 운동 관리 방법입니다. 운동 관리 방법. 자, 이어서 38번 갈까요?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수면장애네, 수면장애. 그죠? 수면 관리인데요. 1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까? 아니죠. 공복 시에는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30회 때 나왔어요. 공복감으로 인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2번, 아침 기상 시간에 일정하게 돕는다. 맞고요. 3번, 창문과 커튼을 닫아둔다. 그죠? 수면시. 4번,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게 해서 잠나게 잠이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5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그죠? 식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그 외에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커피, 녹차, 홍차, 커피, 술 등은 오후에 금하고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게 좋고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에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고, 지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39번 문제 볼까요? 자,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입니다.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 1.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자,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까? 아니죠.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안 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질문이네요. 2번,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정해진 양만큼 복용하면 됩니다. 3번,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먹고 있는 약을 보여주고 처방받는다. 맞습니다.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맞습니다.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맞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 기출 빈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역대 나왔던 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요,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처방약이 남는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고요. 우유나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약을 자몽 주스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오렌지 주스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약 복용을 잃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을 안 됩니다.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아까 비처방약이라고 했죠. 비처방약이라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와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방법 아셨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번 시험 문제 나오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은요, 매년 1회 맞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매년 1회는 인플루엔자입니다. 감기. 독감이죠,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는 매년 1회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나 백인에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1차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인을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10년마다예요. 파상풍 5년마다가 아니라 10년마다. 그 다음에 폐렴기구는 이제 64세 이하인 경우는 1, 2회 접종하고요. 65세 이상은 1회. 대상포진은 64세 이상 1회, 65세 이상 1회. 이게 1회예요. 그러니까 폐렴기구는 매년 1회 아니에요. 폐렴기구는 매년 1회라 1회입니다. 1회.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가 맞고요. 독감주사 1년 매년 1회. 파상풍은 몇 년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아니라 1회입니다. 1회. 64세 이상 이하 1회. 65세 이상 1회. 결핵은 10년마다 하는 거예요. 걔는 예방주사가 아니죠. 결핵은.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제 4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140문제입니다. 14강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